자,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거 다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우주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쭉 날려들면서 오늘 위성 또 지금 현재도 이제 우주 항공주들이 쭉쭉 날라들어가죠. 여기서 우주 항공 이렇게 날아들어는 그쪽하고 대한항공하고는 완전히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원래 기업 자체가 방산과 우주를 같이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하죠. 자, 이래서 이쪽 분야가 원래 달고 있는 기업인데 이 대한항공의 경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 앞쪽에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 대한항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앞쪽에 최고 기록이 언제 나오냐? 그러면 2007년 중국주들 왕창 중국주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보더라죠.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 찍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최근에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에 못 가 기록이 아니죠. 요거 2007년도 이때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들어서 이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흔히 나오는 지금 흔히 얘기 나오는 설레발 그것이 이때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포스코가 삼성전자를 제끼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설레발들이 한번 저먼 옛날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이 주가가 1억을 주당 1억 갈 것이다. 이런 설레발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시장 좋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던 이 시절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대한항공이 그러면 이거 중국에다 뭘 엄청나게 해서 그거 들어갔냐라고 아니에요. 이때 같은 경우가 21세기 환율 최저 때입니다. 이때 우리 환율 900원이었습니다. 900원. 예. 2017년 하반기에 이때 우리 환율이 900원까지 들어갔어요. 이래서 환율 압박을 강력하게 받는 이 기아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아주 주가 박살나 있었죠. 2017년에 지수가 중국주 근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계속 가라앉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의 경우는 과거 시장에서는 이 대한항공의 경우는 이제 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루는 분야들 굉장히 많은데요. 여행, 여객 이런 것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대한항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던 거는 여객이고 뭐고 지랄이고 간에 다 필요 없고 그거는 이제 부수적이고요. 본질이 될 게 부수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다 우리 기관들 때문이죠. 기관들이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서 원래 본질이어야 되는 게 부수적으로 밀려 나가버린 케이스가 돼요. 이게 과거의 대한항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건 여객 수요가 얼마나 증가를 하느냐 있다 이게 아니고 뭐 가지고 대한항공이 움직였냐라고 하면 금리, 환율, 유가 이 세 개 가지고 움직인 종목입니다. 대한항공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가 사상 최고가 기록을 찍었던 것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죠. 900원. 환율이 900원까지 내려가면서 환율 하락 수혜주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이고요. 이게 환율 하락 수혜주 대표로 왜 들어갔냐라고 앞에도 얘기 드렸죠. 자, 이 대한항공이 그래서 지금에서 2010년 161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고 되어 있죠.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 도입을 할 때 이거 신용카드 찍 긁어가지고 항공기 사는 거 아니고요. 카드를 가지고 할부로 해주세요. 3개월 할부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도입하는 같은 경우는 외화 채권, 즉 외국에서 달러로 돈을 빌려서 그 달러로 보잉사에다가 돈 주고 돈 빌린 거 빌려가지고 우리 차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빌려가지고 거기랑 회사 자체하고 엮여서 우리 일반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판매를 하는 회사 자체가 그걸 빌려서 살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 지금 세상에 그냥 흔한 거죠. 요런 케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 채권으로 비행기를 구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면 얘네들이 돈을 갚아야 될 부담이 크게 증가를 하고 환율이 내려가면 이 재무 부담이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올라 들어가면 비용 부담이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알았지만 그 뒤에는 이제 유가 부담금 제도 생겨가지고 고객들한테 더 넘겨버리죠.
고객들한테 떠넘겨버릴 때 유가가 큰 목 차지 안 하고요. 유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큰 목 차지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저금리 상황에는 또 이제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금리가 뭐 12%를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런 시절이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 봐야. 그래서 지금 금리가 크게 올라 들어간다면 5% 미금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5% 들어갔다가 가지고 이제 금리가 계속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3.75까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1% 차이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차이는 나머지 요소에서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대한항공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 여전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가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여객 수요 같은 경우는 여객 뭐 그렇게 크게 변동할 거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펀더멘털 쪽에서 친다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차지하는 건 자, 대한항공에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 여객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여행사, 항공사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해외여행 수요 이런 것만 살펴보시게 되는데 대한항공의 진짜 포인트는 항공사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객 수요 같은 경우라 그러면 예전에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해서 본다면 아시아나항공도 있잖아요. 저가 항공사들도 있고요. 그럼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이런 게 맞죠.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진짜 펀더멘털에서 진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여객이 아니고 화물운송입니다.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가 이렇게 쭉 치고 들어오는 쪽에서 결국에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코로나도 셧아웃 된다라고 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여행도 못 가고 다 갇혀 살았었죠. 근데 대한항공의 주가가 올라 들어갔어. 왜 올라 들어갔을까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도 혼자 먹으라고 그러고 칸막이 치고 뭐 업소들 같은 경우 다 문 닫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러면 가장 크게 피봐야 될 대한항공이 오히려 주가가 올라. 이거 왜 올라 들어가냐 이거야. 대한항공은 화물 운송 분야에서 세계 1위인 회사입니다. 화물 운송 분야. 그래서 이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겼냐라고 하면 이때 같은 경우도 그래서 대한항공의 경우에 그때 제가 자주 가던 그 커피숍에 대한항공의 기장 부기장 같은 경우가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동네 커피숍에. 그러니까 이제 동네 커피숍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경우 그래서 종종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일자리 이렇게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아직 뭐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스튜어디스들하고 전부 다 휴직이야. 그래가지고 휴직 들어가. 그리고 항공기 같은 경우에 그 여객 운송을 못하니까요. 여객 좌석 다 뜯어내가지고 여객기를 화물 운송기로 바꿔가지고 화물 운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실적을 버티고 올라 들어갔던 회사가 이 대한항공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물 운송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장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객 운송하고는 달라가지고 여객기 뜯어가지고 그거 실어버린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비행편 같은 경우도 그래서 10명의 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객기 뜯어가지고 고쳐버리게 된다면 숫자가 확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시키고 유지시키고 화물 운송이 최고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화물 운송이 당연히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이 원투펀치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거 해외에다 수출 어떻게 할 겁니까? 반도체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때려 박으라고 유지라고 했는데 반도체는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중국에도 공장을 만들고 인도에도 공장을 만들고 베트남에도 공장을 만들고 그럽니다만 휴대폰은 베트남 가서 공장을 만들어도 반도체는 베트남 가서 공장 못 만듭니다. 전부 국내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삼성전자 라인 쪽 이쪽으로 쫙 내려가면서 이제 충청도까지 쫙 내려가서 파고 들어가서 내려가고 있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원투펀치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배로 수출 못해요. 언제 배에 실어가지고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에 보내고 언제 배에 실어가지고 유럽에 보낼 거냐고. 언제 그렇게 보낼 거냐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행 수요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삼전이 이제 반도체 업황이 돌고 삼전이 이렇게 돌아 들어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매출입니다. 이게 아니라 매출 쪽을 보시는 거예요. 예? 이건 물량하고 관계가 되니까요. 반도체도 순서를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부릅니다만 순서 같은 경우는 장비 부품 소재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와 관련이 있고 부품과 소재에는 생산량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가동률, 생산량, 가동률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업황이 된다면 가동률이 풀가동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고요. 그 매출이 급증을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대한항공의 화물 운송 분야도 실적이 급증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게 지금 매출이 급증을 하죠.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증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증을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대한항공은 반도체주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이 형태로 역해 들어가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같은 케이스도 그렇죠? 이렇게 식으로 빡 하고 튀어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올라 들어가요. 이거.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을 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뒤에 맨 마지막에 오르는 종목이 바로 이 대한항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갇혀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거. 근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대한항공은 맨 마지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미쳐 날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거 뜯어먹고 올라 들어가는 회사예요. 그 때문에 이제 곧 이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요번 같은 경우 이제 눌려고 들어오면 이제 지금도 올라 들어갔다 이렇게 쉬고 여기 버티고 있죠. 이제 여기서 돌아올 때쯤이라 그러면 대한항공도 이제 속도를 내서 저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장기 쪽에서 이렇게 대형주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딱 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래쪽으로 산 다음에 1차적으로 사고 그래 주봉상에 놓여져 있는 이 박스를 통과해서 넘어 들어간다면 이번에 이 선으로 올라 들어간다면 이쪽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이쪽 넘어 들어가 이번은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스토리 이해 들었죠? 이건 넘어 들어가서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렇죠? 요 사이에 뭐 우리 환율 자체가 뭐 또 왕창 바뀌어 가지고 이게 환율이 1,400인 게 1,600원으로 쳐 올라 버린다. 이런 일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죠? 그런 일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 환율이 지금 선전 중도 있다라고 하면 이 실적 모멘텀 가지고 뚫고 들어올 수 있고 장기간 박스에 놓는 것만큼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곳쯤 넘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이 종목은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반도체로 갈 수 있는 종목 시리즈의 맨 마지막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확 올라나 버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화물 쪽 또 때가 되면 증권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화물 운송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화물 운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추천 나오고 그리고 또 미친 듯이 사질러 들어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죠. 다른 종목이 지금 살 게 너무 많으니까. 우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느라고 바빠. 지금 대한항공 같은 데 손댈 종목이 아니야.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지금 오늘 뭐 저 변동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코스닥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플러스 돌았다가 또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 들어왔다가 난리가 나 있죠. 어지럽죠. 자, 뭐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로 이제 실시간으로 사고 팔고 이런 거 지금 봐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도 봐야 되지만 실시간으로 지금 사고 팔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팔아라 사라 이런 거 지금 다 이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빡 들어갔을 때 싸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치고 들어 나오고 앞쪽에 같은 경우도 보여드렸죠. 그죠? 저기 그래 뭡니까 레드 올림 같은 거 개장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뭐 그 앞에 먼저 샀던 SFA 반도체 같은 경우 매도하라 그러 지금 딱 나갔습니다. 이런 거 딱 찍어가지고 나갔었죠. 이런 건 이제 실시간으로 이분들이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주가 빡 떨어졌을 때 또 저가 지금 다시 받아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이 이렇게 지금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마구 춤추고 다니면 이게 코스닥 지수가 지금 뭐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이거 오늘 상황이거든요. 위에서 시가서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플러스 갔다가 또 떨어져서 마이너스 왔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 왔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종목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종목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잡으면 오늘 같은 날 단타로도 상당히 짭짤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